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트랜스포머 자체를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여러 가지 그 구성들 중에 인코더 블럭을 이번 시간에 같이 구현해 볼 겁니다. 사실 이 인코더 블럭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 필요한 코드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씩 다 구현해 왔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어텐션을 깊게 이해하셨고요. 어텐션의 확장판인 dot product attention을 이해하셨고, dot product attention을 쿼리키 밸류로 확장시키는 법을 고민했었고요. 그 쿼리키 밸류에 다시 멀티 헤드를 적용하는 법까지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론 시간에 배우셨던 스케일링 파트, 그 다음에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집어넣은 파트를 고민하셨고,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다음에 다시 우리가 레지듀얼 네트워크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좀 공부했어요. 그것들을 이번 시간에 모두 녹여내서 인코더 블락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나씩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인코더 블락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오리지널 페이퍼의 논문에서 n 곱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요 파트예요. 오늘 우리는 요 포지션 인코딩, 인베딩 요거 다 뺄 겁니다. 요거 안 할 거예요. 요거 하나만 구현해 볼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랜스포머의 변형체들에 대한 모델들이 다양한 조직에서 개발되고 발표된 거 보실 텐데, 사실 요 밑에 파트들이나 요 위에 파트들은 그때그때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논문과. 그래서 밑에 파트는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구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요거 셀프 어텐션 파트가 있고, 여기에 다시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더럴 네트워크 붙이고, MLP에 해당되는 파트 붙이고, add와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레지더럴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붙이는 요 하나의 블럭, 즉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좀 들여다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코드는 02 transformer encoder.py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transformer encoder.py라는 파일이고요. 제가 뭐 중요한 핵심 기술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인코더 자체를 구현하기 때문에 LSTM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모델하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코드들을 거의 제가 그대로 재활용했는데 하나 차이가 있는 파트가 넘버 데이터셋, 넘버 데이터 모듈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조금 다르다는 것의 배경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에 우리 코드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쿼리가 명시로 주어지고 멀티플 아이템이 주어지게 되면 실제 훈련 데이터도 여기가 멀티플 아이템 쿼리, 요거가 쿼리죠. 쿼리가 들어오고 이게 아웃풋이었고, 멀티플 아이템즈 쿼리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었던 형태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것을 더 이상 따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퀀스처럼, 여러분들이 버트를 이해하시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마치 버트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4라는 쿼리가 이게 오고요. 이 쿼리라는 아이템과 멀티플 아이템을 구분시켜주는 일종의 분리자 세퍼레이트 심볼을 따로 고안했고요. 그 심볼을 이렇게 vertical bar로 표현해놨습니다. 뭐 이거 사실 이건 여러분이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언더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심볼을 고안을 해서 요거 전체가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4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멀티플 아이템들 그대로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받아들여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이 전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가장 그럴듯한 블렌딩 벡터를 얻어내고, 그 블렌딩 벡터로부터 아웃풋 6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rain.txt 파일이 아니고 train.sequence.txt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데이터의 numbers에 train.txt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 형식의 파일이고요. train.sequence.txt 파일 보시면 좀 키워볼게요. 4 쿼리 세퍼레이터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라이 아이템이 쭉 들어오고 템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아웃풋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생긴 파일들이 쭉 존재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학습하고 실제로 얘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 얘를 맞추는 형태로 작동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로드 데이터와 보시면 조금 다르죠. 기존 코드랑 로드 데이터에 이런 스플리션, 그러니까 세퍼레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좀 작게 할게요. 넘버 데이터셋에서도 그거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아예 쿼리를 따로 하지 않고요. 쿼리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세퍼레이터까지 포함한 것들을 한 번에 시퀀스 아이디로 집어넣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조금 더 간단해졌죠. 심플해졌죠. 시퀀스 아이디, 마스킹에 도움이 되는 웨이트 정보, 그리고 아웃풋 다운, 이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만 리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똑같겠죠. 다만 받아들인 입력이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놨고요. 파일 이름 정도 다르고요. 인풋 보캐블러리 비슷합니다. 이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인코더 블락, 디코더 블락 볼 텐데 실제로 활용하는 요 친구들을 밑에 쭉 보시면 데이터 친구들 다 똑같고요. 모델 폴더에 가게 되면 모델을 정의할 때 우리가 다음 같은 정보를 줍니다. 인풋 보캐블러 사이즈, 아웃풋 보캐블러 사이즈, 그 다음에 D 언더바 모델, 넘버 오브 헤즈, 패딩 인덱스, 러닝 레이트, 이게 다예요. 요걸 가지고 이 친구가 만들어질 텐데 이 친구에 가보면 이제는 인베딩 파트가 정확히 우리는 앞쪽에서 여기 해당되는 파트가 될 거예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의 입력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 이거가 요거 전체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요거 전체에 해당되는 친구. 자, 그 친구가 작동되려면 우리가 정의해줘야 될 거가 D 모델, 넘버 오브 헤즈, 그러니까 어텐션 디멘전과 몇 개 헤드를 쓸 거냐를 정해 줄 거고요. 요거는 조금 사실은 트랜스포머 논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보통 내부에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에서 이렇게 MLP를 시켜줍니다. 다시 얘를 키웠다가 줄여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키웠다 줄여줄 때 그러면 도대체 512자원을 몇 개로 키우고 몇 개로 줄일 거냐, 그 키우는 만큼의 사이즈를 보통은 곱하기 4라고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이 컨벤션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의해주면, 명시로 정의해주면 그것만큼 정의되겠으나 보통은 곱하기 4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안 받게 만들어놨어요, 바깥에서는. 여러분 넣고 싶으시다면 명시로 바깥에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버트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부분 MLP 모듈의 그 dimension for feed forward가 곱하기 4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죠. 리니어 레이어, 마지막에 아웃풋 포켓을 만들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되어 있죠. 자, 요거의 파라미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실제 포워드 파트까지 보고 트랜스포머를 하나씩 볼게요. 자, 인베딩 파트 명확하죠. 그냥 인풋 인베딩 돌리면 됩니다. 시퀀스 아이디들에 대해서. 그럼 현재 내가 맥시멈 시퀀스 랭스에 있는 각 아이템별로 이 인베딩이 요 인베딩이 적용될 거고요. 이게 적용돼서 디멘전 모델만큼의 결과물들이 여기 또 각각 계산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를 인코더, 우리의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인데 인코더에 넣어 줄 건데요. 그 전에 마스킹을 해놨죠. 이 마스킹은 웨이트라고 하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것에 쉐입을 좀 바꿔줍니다. 이 쉐입이 정확히 B11 맥스 시퀀스인데 요건 제가 아까 적어놓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해 적어드릴게요. 저건 정확하게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마스킹 요거랑 같은
일을 하려고 놔두는 겁니다. 즉 마스킹 쉐입을 체인지 해주는데 더미 디멘전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헤드에 해당되는 더미 디멘전이고요. 더미 for query 이거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현재 해당되는 나중에 연산 쉽게 하기 위해서 쿼리 디멘전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미 디멘전을. 그래야지 브로드캐스팅이 되니까. 그건 제가 하나씩 이따 찍어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인코더를 돌리게 되면 시퀀스 임베딩즈를 받아들여서 매스킹을 적용해 가면서 인코더 블락이 계산 끝나고 다시 MLP에서 늘렸다 줄였다 add and normalize까지 해서 이 하나의 블락이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 내어선 나오는 결과는 당연하게도 D 디멘전만, 그러니까 모델의 어텐션 디멘전만큼의 벡터가 몇 개? 맥시멈 시퀀스 랭스만큼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B 맥시멈 시퀀스 랭스 D 언더바 모델 디멘전만큼 나올 거고요. 어텐션 스코어즈는 당연하게도 한 쿼리, 매 쿼리에 해당되는 어텐션 스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시퀀스 랭스인데 쿼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쿼리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키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여기에서는 약간 우리가 설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든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아웃풋에 해당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인코딩 결과를 취할 거냐, 그러니까 풀링 할 거냐. 보통 이제 풀링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풀링 그 과정을 저는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뭐죠? 배치 사이즈의 첫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멀티플 시퀀스 랭스의 첫 번째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걸 확장해서 다시 볼게요. 텐서포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쿼리를 명확하게 던져주고 그 쿼리에 대해서 멀티플 아이템을 각각 다 비교해 봐서 나오는 스코어를 다시 멀티플 아이템이 적용해서 블렌디드 벡터 얻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쿼리와 멀티플 아이템즈를 세퍼레이터로 넣어서 이렇게 모델링 하잖아요. 그 이 안에서 모두 다 셀프 어텐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다 비교되고 이 세퍼레이터도 이 친구 다 비교되고 구도 마찬가지 구도 스스로도 어텐션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 모두 셀프 어텐션 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셀프 어텐디드 벡터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벡터에서는 쿼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친구가 현재 이 쿼리의 가장 그럴듯한 결과물을 담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블렌디드 벡터로 풀링할 수 있도록 그걸 취해서, 그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0번 아이템을 취하도록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요걸 블렌디드 벡터 그것을 다시 아웃풋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찬찬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어텐션을 포함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가볼 거예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딱 하나예요. 이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아주 깔끔하죠?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랜스포머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어텐션이 거의 다고요. 어텐션만 이해하셨고 앞서까지 이해하셨던 어텐션을 우리가 재활용할 겁니다. 재활용되는 어텐션만 있으면 요게 작동이 됩니다. 요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놨습니다. 어텐션즈라고 하는 요 다른 위치에다가 재활용되는 요 코드들은 다 빼놨어요. 그래서 요 따로 빼놓은 코드들을 매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스코어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여기에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친구에서 정의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차이 정도만 설명드리자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시점에서는 RLU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코드에. 근데 최근에는 RLU랑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하드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구현해 놓은 게 GELU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GELU라는 걸 써서 구현했다는 정도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걸 잘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더 블락을 하나씩 볼게요. 인코더 블락. 인코더 블락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텐션 파트 하나, 그거가 지금 우리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면 어텐션 블락 하나, 요겁니다. 그 다음에 MLP 블락, MLP 블락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MLP 블락. 그 다음에 노란 거 하나, 둘 있죠? 근데 노멀라이제이션이 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한 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두 개. 그거 각각이 요거 첫 번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두 번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근데 이름을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 다음에 붙는 요 파트가 셀프 어텐션 레이어 놈이라는 친구고요. 이거 좀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파이널 레이어 놈은 말 그대로 쭉 끝나고 파이널 결과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파이널 레이어 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nn 레이어 놈은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C1, FC2가 있습니다. 요게 MLP 파트에 들어가는 건데 MLP 파트가 여기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늘렸다가 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차원짜리가 결과가 튀어나온다. 100차원짜리를 뭐 400으로 늘렸다가 400으로 늘린 걸 다시 100으로 줄여줍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feed forward 파트가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 그게 D 언더바 모델 dim feed forward. 아까 이게 D 모델의 4배짜리가 들어온다고 설명했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렸다가 늘린 걸 줄여주는 요게 MLP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걸어줍니다. 그게 GELU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걸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논문 같은 걸 다시 그다음 제가 설명해 드렸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요거가 실제 구현되는 걸 하나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X가 입력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뭔가 X가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X가 여기 파트입니다. 여기가 X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X가 일단은 저장을 위해서 레지듀얼이라는 걸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을 거는데 요 그림에 요게 분화가 돼서 쿼리 키 밸류, 사실은 논문에서는 쿼리 키 밸류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쿼리 키 밸류로 똑같은 것들을 쓰고 있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쿼리도 X, 키도 X, 밸류도 X. 왜? 우리는 셀프 어텐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쿼리를 셀프를 넣어주면 셀프 어텐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때 마스킹은 당연하게도 인코더에 해당되는 패딩 마스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나온 친구들에 대해서 여기 그림에는 안 적혀 있으나 보통은 드롭아웃을 해주고요. 드롭아웃 해주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덧셈 노멀라이제이션, add 노멀라이제이션, 계산된 결과를 뭐에 더해주죠? 요거에 들어가기 전에 빼놓은 레지듀얼, 그게 요거죠. 레지듀얼입니다. 레지듀얼을 더해줍니다. 이 친구와 레지듀얼을 더해주고요. 더해주고 나온 친구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줍니다. 그게 요거죠. 됐죠? 자, 용어 정도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논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언제 일어났죠? 멀티헤드 어텐션 레지듀얼 다음에 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보통 포스트 LN 혹은 포스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프리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른 그 주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요 까만 선까지 여기까지 결과입니다.
쭉 돼서 여기까지가 x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 x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어줘야 되죠? 다시 레지듀얼 준비해 놓고 늘렸다가 줄이고 액티베이션 걸고 레지듀얼 더해준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죠. 그게 여기입니다. 자, 일단 x가 들어오게 되면 늘립니다. FC1으로 늘리죠. 늘리는 게 뭐죠? 512차원을 512 곱하기 4로 늘리고요. 늘린 것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을 걸어줍니다. GLU로 액티베이션 걸어주고요. 그것을 드롭 아웃 해주고 다시 늘어난 걸 줄여야 되겠죠? 늘어난 것을 512로 줄이는 것. 그게 요 파트.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롭 아웃 걸고 이제 어떤 일을 벌어져야 되죠? 그거까지 끝난 것을 add 레지듀얼을 더해주죠. 레지듀얼을 더해준 것을 어떻게 하죠? 노멀라이제이션. 마찬가지로 포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게 뭐죠? x입니다. x가 정확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넘버 오브 스텝스만큼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한번 돌아가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로딩 끝났고요. 모델 정의 끝났고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엑셀 쉐입을 열어보면 200에 15에 510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vertical var라든지 쿼리가 같은 시퀀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늘렸어요. 그 맥시멈 시퀀스 랭스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배치 사이즈의 현재 맥시멈 시퀀스 사이즈 S15의 디멘전 512만큼의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요거가 바로 트랜스퍼 인코더 레이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여기서 보시면 B의 시퀀스 랭스의 디멘전만큼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결과물도 B의 시퀀스 랭스의 디멘전만큼 나오고 그거가 요 상위에 n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음번 레이어에 계속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번 예제에서는 딱 한 개의 레이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를 활용해서 여기서 빼볼게요. 자, 그러면 시퀀스 랭스가 뭐 정확히 같겠죠. 아까 했던 거랑 정확히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풀링 할 거냐, 뭘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한테 던져줄 거냐,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요것만 쓰겠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거는 배지 사이즈의 512만큼 될 거고 그것을 로짓에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으나 보시면 이미 한 에포 끝나기 전 로스가 어때요? 로스가 엄청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제가 에폭을 2에폭밖에 안 돌렸어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LSTM의 어텐션 조합으로 풀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인코더 블락에 모두 다 한꺼번에 셀프 어텐션 통해서 풀었는데 이미 한 에폭을 돌기도 전에 이 친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끝났습니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이미 1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 모델의 파워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코어가 이만큼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